외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O 뉴스입니다. 지구 행성의 전 역사를 걸쳐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발명되어 왔죠. 하지만 발명된 모든 무기들이 정상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구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기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제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제로 기자. 네, 제로입니다. 최근 지구인들이 발명한 다양한 무기들을 알아보던 중 정말 이상하고 특이한 무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악기를 닮은 총부터 쓸데없이 거대했던 대포까지 지구인들이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이상한 무기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무기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전쟁 가운데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당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 전사자가 많았던 러시아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무기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아군은 보호하는 동시에 적군은 무자비하게 박살낼 수 있는 이 차르 전차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니콜라이 레베덴코라는 지구인의 주도 아래 9m에 달하는 2개의 거대한 앞바퀴와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1.5m 정도의 뒷바퀴, 그리고 12m라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차체를 가진 초대형 자전거, 아니 전차가 제작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바퀴 덕분에 포탑의 위치도 8m 높이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양 측면에 각 2대씩의 대포와 중간에 2대의 대포 및 기관총으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높이만 해도 아파트 3층 정도인데다 무게도 60톤에 달했기에 그 위압감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아마 러시아 지구인들은 이 거대한 전차를 보며 전쟁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발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915년 8월 그들의 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60km 떨어진 장소에서 기동력과 돌파력을 테스트하던 중 뒷바퀴가 늪지대에 빠져버린 것이죠. 괴상한 구조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잘못 잡히게 되었고 무게가 쏠려있던 뒷바퀴는 더 깊이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 거대한 앞바퀴의 구동력은 뒷바퀴를 빼내기에 힘이 너무 약했죠. 이에 기술자들은 실용성이 없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차를 그 자리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19세기에 개발된 세계에서 가장 큰 샷건인데요. 이 거대함 때문에 지구인들은 이 총을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냥이나 스포츠에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물새를 사냥하였고 오리나 거위, 펠리컨을 사냥하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하죠. 이 펀트건의 스펙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단 한 발로 무려 50에서 100마리의 새들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몸집도 어마어마했는데요. 평균 45kg 이상의 무게에 보통 총의 길이는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동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구인들은 펀트라는 작은 배에 장착해 이 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펀트건은 대규모로 제조되지 않았습니다. 각 사용자의 사양에 맞는 맞춤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중 세계에서 가장 크게 제작된 펀트건은 아이리시 탐으로 총의 길이는 4.2m 이상이며 전체 무게는 무려 136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보다는 대포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샷으로 무려 100마리가 넘는 새들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구인들은 보통 사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8명에서 10명이 함께 모여 사냥을 했다고 하는데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발사해 새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한 발씩만 쏴도 100마리 이상이 잡혔기에 일반적으로 총 쏘는 시간보다 떨어진 새를 줍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것처럼 펀트건의 이런 엄청난 위력은 각종 새들의 개체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자 1860년대 미국이란 나라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펀트건 사냥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사진을 보면 딱 아시겠죠? 4개의 총구가 줄지어 붙어있는 것이 마치 물갈퀴가 달린 오리의 발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18세기에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배 선장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달려드는 해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사용했지만 선상 내에 반란 선원들이 선장에게 달려들 때 한 번의 격발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죠. 이런 총의 특징 때문에 종종 가까운 사정거리에서 여러 명의 갱들을 상대해야 했던 경찰들도 사용했다고 하고요. 범죄자들을 단숨에 제압해야 했던 교도관들 역시 이 총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위력은 꽤나 강력했다고 합니다. 45구경짜리 총알 4발을 동시에 발사해 다수의 적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오리발 권총에는 엄청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4개의 총구가 모두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목표물을 정조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구인들은 우스갯소리로 목표물을 조준하지 않아야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단점은 한 번 격발할 때
화약과 탄약을 4번씩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즉슨 한 번 발사한 후에도 똑같이 4개의 총구에 화약을 붓고 총알을 재장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 오리발총은 중요한 전투 무기라기보다 단 한 번의 일격 필살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통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현재는 실용성이 떨어져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인데요. 지구행성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했던 대포라고 합니다. 이 대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의 독일군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공략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마지노 전선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가 3.5m나 되었다고 하며, 야포탄과 항공폭격을 아무리 퍼부어도 흠집이 겨우 날 정도였다고 하니 이렇게 무자비한 크기의 대포를 제작한 것이죠. 이 열차포는 크기만큼이나 미친 스펙과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전장이 47.3m이고 높이 11.6m에 중량은 무려 135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열차포는 포신의 길이만 32.5m이고 구경은 800mm, 즉 80cm나 되었으며 포탄의 무게는 무려 7.1톤이었죠. 이 대포의 화력도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소련이라는 나라의 세바스토폴 요새 공격대 그 화력이 증명되었는데요. 독일군은 7톤에 이르는 철갑탄을 한 발 발포했고, 이 포탄은 무려 27m 깊이의 천연 안반을 뚫고 소련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박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바스토폴 공방전의 말기에는 추가 보급된 고폭탄을 사용했는데, 이 고폭탄 역시 4.8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한 발이 땅에 꽂히자 너비 200m, 높이 350m에 이르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현장에는 폭 12m, 깊이 12m의 폭발 구덩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력을 빼면 이 열차포는 거대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너무 큰 포탄을 사용했기에 포신의 수명이 너무 짧아진 데다 운용하려면 엄청난 인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대포를 조립하고 조작할 승무원이 250명, 일반 철도 이동은 불가능했기에 전용 철도를 까는 작업을 할 병사 2,500명, 또 거대함으로 쉽게 표적이 되었기에 적의 공습을 막기 위한 경호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 4에서 5천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화력으로 인해서 발포할 때마다 구부러진 철로를 피고 부품들을 재점검해야 했고요. 특히 세바스토폴 같은 대요새전이 아닌 이상 딱히 필요가 없었기에 결국 독일군은 이 구스타프 열차포를 스스로 파기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무기도 굉장히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과 악기를 섞어 놓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구인들은 이 무기에 하모니카 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총은 프랑스 발명가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가로로 탄창을 장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1859년부터 1862년 사이에 특허를 받기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모델로 개발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인이 이런 괴짜 디자인을 만든다? 그렇다면 분명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우선 가로로 길게 나온 탄창 때문에 휴대성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특이한 디자인 덕분에 하모니카 건에 맞는 총집을 만드는 것도 일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독특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격발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슬라이드를 밀어야 했고, 탄창을 정중앙에 맞춰 구멍들에 정확히 넣어야 했던 것이죠. 긴박한 격전지에선 그야말로 목표물이 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에 더해서 슬라이드가 항상 가운데 위치에 있다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나와 치우쳐 있을 경우 측면에 많은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겨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실용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자 특허를 받았음에도 결국 대대적인 제작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고 합니다. 제로기자 고맙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지구인들이 정말 이상하고 쓸모없는 무기들을 발명했군요. 그래도 과거의 삽질한 덕분에 현재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을 갖춘 무기들을 개발한 것이니 나름 큰 성과를 거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의 무기들은 미래에 발명될 무기들에 어떤 영감을 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UFO 뉴스였습니다.